아파트 매물 폭탄이라 서울 집값 하락한다. 일단 여러분, 저는 집값이 하락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면 정환진이는 집값이 하락하기를 바라는가 봐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할 뿐입니다. 그래야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안 되거든요. 아주 평평한 운동장이 돼서 시장에서 정정당당하게 집을 사고 파는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면 오해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 매물 폭탄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왜 달았느냐? 서울 아파트 매물 증가 추이를 보면요. 10월 24일 현재 87,184건입니다. 지난주 87,756건보다 줄었지만 85,000건을 완전히 넘어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서울 아파트가 85,000건을 넘어서면 과잉 매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나도 집을 팔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오죽했으면 매물 폭탄이라는 이름을 달았겠습니까? 지난 4월 4일에 10만 2,085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일시적으로 있었다가 금방 없어진 거지만 지금은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9월 5일에 83,513건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달이 지난 결과 두 달이 더 거의 지나가는데도 안 줄어듭니다.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말입니다.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집값이 매물이 늘어났을 때는 매수자 우위 시장입니다.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는 것은요, 매수자와 매도자가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할 때 기망이면 1,000만 원만 더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안 그러면 전 계약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진짜 1,000만 원 깎아준다니까요. 그게 매수자 우위 시장인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매물이 쏟아진다. 그러면 1,000만 원이 깎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집값이 1,000만 원이 깎여서 거래되니까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는 1,000만 원 깎여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0만 원이 깎인 것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거래량도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9월의 거래량 거의 반토막이에요. 반토막. 언제의 반토막이냐? 제가 봐서는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8월의 반토막이고요. 앞으로 9월 말까지 그러니까 9월 말까지 가야 되니까 10월 말까지 가야 되겠죠. 이렇게 따졌을 때는 7월의 반토막이 될 겁니다. 9월에 2,843건이거든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였죠. 8월에도 6,308건이었고요. 7월에는 8,999건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8월에는 6,308건, 지금 9월에는 2,843건이지만 앞으로 일주일간 더 늘어날 거예요. 늘어나지만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거래량이 줄었다. 거래량이 줄으면 집값은 더 내려갑니다. 실질적으로 평균 거래 금액을 보면 쑥쑥 떨어져요. 9월을 보세요. 11억 9,074만 원입니다. 11억대예요. 11억대. 지난 6월에 12억 4,899만으로 최고치를 이루었는데 7월에 떨어지고 8월에 떨어지고 9월에 떨어져서 지금 11억 9,074만 원이란 뜻이에요. 게다가 10월은요. 현재 9억 7,129만 원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전체 흐름은요. 집값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는 게 눈에 실질적으로 보입니다. 물론 말입니다. 전체 아파트의 매매가 변동률은 이번 주가 0.09% 올라가기는 했어요. 그러나 상승폭을 굉장히 줄였죠. 31주 연속 상승을 했지만 8월 12일에 0.32%가 최대치였고요. 그때 이후로 줄어들어서 지난주에는 0.11까지 떨어졌다가
이번 주에는 0.0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요. 거의 이제는 보합세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보합세 이루고 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에 변화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전국 아파트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0.05까지 떨어졌습니다. 수도권은요. 수도권은 지난 8월 12일에 0.18을 기록을 하면서 상승폭을 굉장히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9월 9일에는 0.15% 그리고 10월 14일에는 0.07% 그리고 10월 21일에는 0.05%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떨어지는 흐름이죠. 전국 아파트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19주 연속 상승은 했으나 10월 21일에는 0.02%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거의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는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르는 지역은 오르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는 좀 떨어진다. 이런 분위기 느껴지시죠? 전세값 상승률을 보더라도 74주 연속을 상승을 했어요. 그러나 10월 21일에는 0.09%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뭔가 전세값 상승률도 뭔가 분위기가 좀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분명히 분위기가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세요? 결국은 전세값이 집값을 밀어 올렸다 그 말씀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만들어내야 된다는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2020년 7월 26일이에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전국간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7월에 전세값이 폭등했잖아요. 그죠? 전세값이. 지금 전세가 굉장히 폭등했어요. 4억 9,922만 원이 6억 3,482만 원까지 폭등했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인 지표예요. 2022년 6월에는 6억 7,792만 원 굉장히 빨리 폭등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전세값이 미쳤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갱신 전국건제가 이게 알고 보니까 기존의 계약은 전세가 2년이었는데 이거는 4년이잖아요. 대신에 2년차가 끝나고 나면 5%만 올리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전세 계약이 4년짜리라는 게예요. 4년이 되는 시점이 올해였어요. 올해 오면서 여러분 1월에 5억 3,469만 원이 1월에 5억 3,469만 원이 5월에 6억 58만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전세가 평균 전세가 계속 올라갔어요. 제가 이때 5월 이때 6월 이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임대차 입법을 폐지를 시켜야지 집값 상승을 막는다. 그 말씀 말입니다. 결국은 임대차 입법이 계속 존재해서 결국은 집값이 올라갔고 집값이 올라간 게 전세값이 올라간 게 실질적인 집값을 밀어 올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이 맞았어요. 그런데 정부는 아무 대책 없이 사실 여소야대라는 이유 하나만 하더라도 그냥 뭐 집값이 올라가든지 말든지 놔뒀습니다. 참 답답하죠. 이런 걸 보면. 결국은 말입니다. 임대차 입법이 집값을 올렸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올렸는 건 맞아요. 돈을 많이 풀어서 시중에 통화량이 넘쳐나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 건 맞지만 중요한 것은 임대차 입법을 제대로 수정만 했으면 집값이 이렇게까지는 안 올라갔을 겁니다. 참 그것을 보면 답답하죠. 저도 답답합니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게 이런 이야기예요. 결국은 전세값이 집값을 밀어 올린 건데 그거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지금 대출금리만 누구 말만 따나 기리따 잡아대니까 사실 미치겠어요. 자영업자들 대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먹고 사는데 그것까지 막아놓으니 참 환장하겠다. 시장을 잘 못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다는 생각 오늘도 많이 해봅니다. 참 안타깝네요.